2025년 11월 25일 이른 아침, 한국 방송계와 연극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국민 배우로 불리던 이순재 선생이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0년 가까이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의 마지막은 조용했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한국 연예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했다. 이순재 선생의 부흥 소식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유족으로는 1966년에 결혼한 최희정 여사와 두 자녀가 있으며 장례 절차는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조문을 시작해 27일 오전 6시 20분에 발인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가족 묘지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부흥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수많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934년 11월 16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이순재 선생은 4살 때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다. 한국전쟁과 해방을 모두 경험한 세대로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했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했고 재학 중이던 1956년 로렌스 올리비에 햄릿을 보고 연기에 매료되어 연극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데뷔작은 유진 온일의 지평선 너머였고 당시 대학극 운동의 일환으로 무대에 올랐던 이 작품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듬해인 1957년에는 드라마 푸른 수평선으로 브라운관에 첫 등장했다. 1960년 KBS 공채일기 배우로 정식 데뷔한 이순재는 1965년 TBC의 전속 배우로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TBC는 1964년 개국한 한국 방송계의 새로운 축이었고 그는 1980년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안방극장을 책임지는 얼굴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한 달에 3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주연부터 조연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역할을 소화해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3차례나 역임하며 배우들의 권익 향상에도 앞장섰다. 당시 방송 환경은 지금과 달리 열악했고 배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그는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140편이 넘는 드라마와 수많은 영화, 연극 무대로 채워져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불레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부일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1991년 MBC 드라마 사랑이 목일내에서 맡은 대발이 아버지 역은 평균 시청률 59%, 최고 시청률 6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그를 국민 배우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역할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부장의 모습을 그려냈고 시청자들은 그를 대발인의 장인어른으로 기억했다. 이 드라마의 성공은 단순히 시청률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인기를 바탕으로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허준, 상도, 이산 같은 대하사극에서도 그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조선시대 양반부터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고 한국 사극의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갔다. 특히 허준에서 보여준 의원 역할은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풍운, 대지, 마음대로 살레 같은 작품들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안방극장을 사로잡으며 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동시에 그는 고정된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았다. 2006년 거침없이 하이킥과 2009년 지붕 뚫고 하이킥 같은 시트콤에서는 야동순재라는 파격적인 별명을 얻으며 젊은 세대와도 소통했다. 당시 70대였던 그가 보여준 코믹 연기와 파격적인 캐릭터는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렸고 엄숙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상에서 벗어나 인간미 넘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할아버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72세의 나이에 MBC 연예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고
이는 나이가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는 솔직 순재와 국민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으며 여전히 쇠하지 않은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줬다. 백일섭, 신구, 박근형 같은 동년배 배우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영화에서도 그는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2011년 개봉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에서는 노년의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해 중국 금계백화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해당 영화제 역사상 최고령 수상자라는 기록을 세웠다. 웹툰 원작을 영화화한 이 작품에서 그는 치매에 걸린 남자가 사랑을 되찾는 과정을 애틋하게 그려냈다. 굿모닝 프레지던트를 비롯한 여러 영화에서도 국민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연기자로서의 열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식지 않았다. 80대 후반에도 그는 킹리어, 착한 의사의 아들, 나와 할아버지 헨리, 당수사회 같은 무대에 섰다. 특히 87세의 나이로 선보인 200분짜리 킹리어 공연은 87세 배우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셰익스피어의 방대한 대사량과 감정선을 87세의 나이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체호프의 갈매기 연출을 맡으며 연출가로도 영역을 넓혔던 그는 무대야말로 배우의 진가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그에게 연극 무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1992년에는 민주자유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4대 국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 앞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는 당대변인 등의 요직을 맡았지만 한 번의 임기를 마친 후 정계를 떠났다. 그는 정치 환경이 예술보다 너무 메마르다고 회고하며 자신은 무대가 더 어울린다는 말을 남겼다. 정치 활동 중에도 그는 연기를 완전히 놓지 않았고 의정 활동과 방송 출연을 병행하는 특이한 이력을 남겼다. 정계 은퇴 후에는 다시 전업 배우로 돌아와 더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교육자로서의 삶도 빼놓을 수 없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석좌 교수로 후배 양성에 힘썼으며 SG 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며 연기 교육에도 매진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며 끊임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론을 결합한 그의 교육 방식은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에는 보건문화훈장, 2018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은관문화훈장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문화훈장으로 그의 문화예술계 공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70년 가까이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 훈장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예였다. 2024년 말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순재 선생은 10월에 공연 중이던 고도를 기다리며를 건강 문제로 중단했다. 사무엘 베케트의 이 부조리극은 그가 평생 도전하고 싶어 했던 작품이었고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무대에 서겠다는 그의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고 결국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초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대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91세의 나이로 KBS 역사상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된 그는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 내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라고 시작한 그의 수상 소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대상은 단순히 공로상으로 나이 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기에 주어져야 한다며 캐서린 헵번이 60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한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는 날이 오면 그때 연기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죽는 순간까지 배우로 남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수상 소감은 단순히 감사의 말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자존심과 프로 정신을 명확하게 드러낸 선언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울면서도 당당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4월에는 한국 PD대상 시상식에 불참했다. 2025년 한국영화감독협회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무대로 돌아가겠다던 그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고 11월 25일 이른 아침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의 품에서 맞이한 그의 마지막은 평온했다고 전해진다. 이순재 선생의 별세 소식에 한국 방송계와 연예계는 깊은 애도를 표했다. 각종 언론은 큰 별이 졌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배우 70년을 무대에서 보낸 국민 배우라는 표현으로 그의 죽음을 보도했다. 스포츠조선을 비롯한 여러 매체는 그가 생존한 배우 중 가장 오래 활동한 배우였으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고도를 기다리며와 개소리로 무대와 브라운관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연예계 동료들과 후배들은 SNS를 통해 추모의 글을 올렸고 많은 이들이 그가 보여준 프로 정신과 열정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의 비엔남넷, 하이니엣, 티엔퐁, VN 익스프레스 등 여러 매체도 그를 국민 할아버지로 소개하며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와 2024년 KBS 대상수상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중앙데일리 같은 영문 매체는 그를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배우 중 한 명, 70년간 멈추지 않은 베테랑 배우라고 표현했다. 국제적으로도 그의 업적은 인정받았고 아시아 연예계에 큰 별이 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흥미롭게도 2025년 5월에는 유튜브에서 이순재 선생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다. 전설적인 배우 이순재 9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를 끌어모으며 논란이 됐고 특히 고령층이 이를 쉽게 믿는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이 가짜뉴스를 보도하며 경각심을 일깨웠고 많은 이들이 신고를 독려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노린 악의적인 콘텐츠였다. 이는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 언론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순재 선생은 한국 드라마의 첫 세대부터 함께했고 한국 방송사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 겪었다. 그는 단순히 오래 활동한 배우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과 변화를 몸소 체험한 살아있는 역사였다. 1956년 연극 무대에 처음 선 이래로 2025년까지 그는 거의 70년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연기했다. 무대 위에서는 왕이었고 브라운관에서는 아버지였으며 영화에서는 시인이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작품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그는 후배들에게 진정한 배우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91세에 받은 대상은 단순한 공로상이 아니라 여전히 현역으로 최고의 연기를 펼친 데 대한 정당한 평가였다. 그는 배우는 무대 위에서 죽어야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팬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한국 연예계에 큰 별이 졌다며 애도를 표했다. 젊은 배우들은 그에게서 배운 프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고 동년배 배우들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27일 오전 발인과 함께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순재 선생의 삶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전쟁과 분단,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한류의 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그는 무대 위에 섰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연기와 정신은 영원히 한국 연예계에 살아 숨쉴 것이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증인이었고 스승이었으며 전설이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열정과 헌신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프로 정신과 끝없는 도전 정신은 후배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